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2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혔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름이 그 한복판에서 오르내리는 상황이라서 이 발언이 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가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대장동 개발 이 게이트 희대의 토건 비리 이 음모에 대하여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하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언급이라서 일각에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왔고, 그러다가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직후에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분위기가 정리되는 쪽으로 가다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철저 수사를 지시하면서 국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의미를 더한 해석은 말아달라면서 순리대로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라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 수사의 칼이 아주 깊숙이 심장부를 향해서 박힐 수 있는 개연성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당내가 복잡합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경선 결과는 일종의 이것은 당헌 당규를 무시한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당내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갈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번 경선에서 이재명 씨가 50.29%를 득표했으므로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그 해석은 상당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당헌 당규와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선거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담합 후보들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헌 당규를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가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결선 투표를 해서 누가 이길 거냐 하는 것은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분명한 사태가 계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수사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했으니까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서 친 이재명 진영에서는 벌써 청와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에서 그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이 지사도 느낌이 안 좋다면서 여러 여권 인사들에게 청와대 의중을 자주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말씀은 없었다. 다만 원론적인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다라고 한 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청와대도 동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다.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가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요구에 대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계에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오중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인터넷에서 2017년 대선 때 갈등을 빚었던 문재인, 이재명 관계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이재명을 쳐내려 하는 것 같다. 많은 말 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쓰는 엄중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이상하다는 등의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민주당 특정 캠프와 소통하여 대장동 의혹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주장도 이재명 진영 안에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대장동 의혹 확산 배후에 대해서 이재명과 대척점에 서서 정치적으로 대결했던 민주당 정치의 한 축,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다들 누군지 알 것이라며 그분들이 청와대와 민정, 정무라인 등과 소통하고 특정 캠프와 손잡고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첩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본 결과 상당히 현실성이 높다. 청와대 중하위 간부들과 민정 라인은 당장 이런 행위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각종 음모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결국은 수사에 달렸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느냐? 즉 간단하게 말하면은 유동규까지 수사의 진행 방향이 가서 일단 지금 스톱한 상태입니다. 그럼 유동규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토건 비리 설계를 한 사람임은 분명한데 이재명 또한 내가 설계했다고 하니까 상급자인 이재명이 유동규를 시켜서 이런 설계를 함으로써 성남시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특정 몇 사람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에 적힌 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며칠 전에 수락연설을 하면서 이것을 국민의힘 게이트, 화천대유 국민의힘이 짜고 한 게이트라고 완전히 거짓말하면서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에 발목이 잡혀버렸느냐 하면은 이 경선 해석 문제에서 당헌 당규에서는 분명히 사퇴한 후보가 받은 표만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 사퇴한 두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받은 표까지 다 소급해서 무효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재명이 50.29%의 득표를 했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재명 손을 들어주니까 그동안 참고 있던 캠프에서 폭발해가지고 이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다 해서 지금 이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지금 당내의 이런 불평불만이 왜 나왔느냐, 불복 사태가 왜 났느냐, 그 근본 원인은 특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정리를 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불만은 왜 정보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수사를 늦춰가지고 2달 전에만 수사했더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을 텐데 수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 경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불만을 토로하다가 마지막 경선에서 즉 10월 10일 마지막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62대 28로 이낙연이 압승하는 걸 보고
이낙연 쪽에서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선거 경선 불복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몇 가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상이 되느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예상은 수사가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뇌물의 공범으로 입건 또는 기소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한 또 다른 경선이 필요하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이런 전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친 이재명 계열은 참고만 있겠느냐? 반발할 것 아닙니까? 반발할 때 민주당이 수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갈라지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게 드라마틱하게 수습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안 된다. 또 이낙연도 안 된다. 그럼 제3 후보를 드라마틱하게 등장시켜서 막판에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3월 9일 선거에서 이긴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